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코너죠. 라이브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어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후 오후 2시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오전에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라이브 현장 화면으로 저희가 밑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최상병 특검이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주도한 이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에 있을 내란 특검팀과는 별개죠. 이른바 VIP 경로서를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아크로비스타 입구인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준 내용은 조금 전에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압수수색 목록 교부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뉴스 진행하는 동안에 1층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 파란 박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VIP 경로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경로했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느냐 여부가 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군요. 이 지금 강제 수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압수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신속하게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최해병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VIP 경로설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수사 외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데 당시에 이 8000-7070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뿐만 아니라 오늘 뭐 국가안보실, 어제 국가안보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국회 또 자택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네. 그 최해병 특검팀에서도 상당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모습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압수수색, 저는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까지만 제가 알고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압수수색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진입도 문제가 없었고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면 사실은 경호 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대치 상황이 좀 장기화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직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막무가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의 관리가 경호 인력이 아닌 구치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저 현장에 만약 뭐 김건희 씨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방이 돼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고요.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뭐 옛날에는 전부 뭐 진짜 뭐 가재도구까지 다 털어오는 그런 압수수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딱 가져와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대부분은 뭐 PC라든지 뭐 수첩 정도의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해야 될 물품도 광범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종료가 됐을 것이고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일가 측에서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수단이 없다.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오늘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 오랫동안 머물렀었고 서초동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에 있지만 저곳을 압수수색했을 때 저기서 뭐가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전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꼬박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이제 뭐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했던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PC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보고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중요한 문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뭐 오늘 얼마만큼 많은 그 중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보해 왔을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동안 번번이 경호처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 차량이 검찰 차량인지 특검 차량인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에 싣고 나오는 특검팀의 차량이었다는 게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전달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거주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이 압수수색을 마친 차량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들도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현장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 조금 전에 끝나고 압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검찰 특검팀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상병 특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방위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 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자, 또 오늘 오후에는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제 임박한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잠시 후에 오후 2시 아까 앞서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예정했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뉴스 시작 직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는 그랬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수순이 되는 건가요? 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소환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소환 자체를 불응함으로써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은 물론이고 뭐 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비협조적이었고 결국은 이제 충분한 조사 없이도 기소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법적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특검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격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구인을 할 것인지는 아마 특검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안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또 어쩔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불출석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강제 구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몇 차례 더 강제 구인을 이제 할 수 있다라 이제 출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구인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강제로 인신을 구인해다가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속 취소 청구 등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법적인 방식은 다 동원해서 방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특검에서 협조적이었던 이유는 본인이 다시 이렇게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서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모습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이제부터는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응해서 나오는 어떤 진술들이 본인의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구속한 다음에 기소까지 한 20여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한 이틀 정도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바로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아마 이 강제 구인까지도 네.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의 작은 영상으로 보시는 모습은 네,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선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입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강제 구인의 경우에 원래 일반인들은 강제 구인하면 진짜로 강제 구인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특검이 얼마나 이 부분을 나아갈 것인지는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예를 들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 구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의 정당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 물리력을 동원할지 여부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의 강제 구인까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한테 정말로 불리하게 수사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변호인이 강제 구인까지 갈 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제 구인 여부까지 가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전선 싸움으로 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쉽게 강제 구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하. 그 계층의 결집을 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검팀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은 아마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첫 번째 구속됐을 때도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나오도록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변호인 측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구속 취소 청구라든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보석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법적 대응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또 만들 것이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20일 안에 네. 기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악의 경우라면은 뭐 추가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 3특검, 이 3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죠. 이 가운데 지금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내란 특검 소환 통보한 상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강제 구인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동시에 오늘 오전에는 뉴스 직전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전격 압수수색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 3특검이 더욱 속도를 내고 동시다발적인 강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플러스 살펴봤고요.